한국미술사에서 도자사를 전공하고 있는 저는 나라 밖에 있는 뛰어난 한국 도자 문화재 2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의 청자 양각 연판문 주자, 그리고 영국 박물관이 소장한 백자 대호입니다. 청자 양각 연판문 주자는 높이가 약 25cm 정도 되는 주전자인데요. 커다란 연봉오리 형태의 몸체에 정교한 뚜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색 청자로 음각, 양각, 백화 기법을 모두 사용해서 정교하고 기품 있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손잡이와 뚜껑에는 백토로 애벌레와 나비를 만들어 붙인 첩화 기법으로 조형을 해서 섬세함과 기교가 돋보입니다. 두 번째 유물은 지름 44.5cm, 높이 47cm의 둥근 모양의 대형 백자 항아리로 백자 대호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명칭은 그 모습이 크고 둥근 달을 닮았다 해서 다랑아리라고 불립니다. 대체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근대기 이후에 특히 주목받아온 아름다운 백자입니다. 브루클린 박물관의 청자 양각 연판문 주자는 명성황후의 어이였던 릴리어스 언더우드가 조선왕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주자를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 대한제국 황실 선물이 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로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는 것이죠. 또 영국 박물관에 있는 다랑아리는 영국의 유명 도예가인 버나드 리치가 1935년에 서울 방문할 때 구입했던 다랑아리라고 하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평생 곁에 두고 보아온 이 다랑아리를 애제자인 도예가 루시 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루시 리는 죽으면서 이를 다시 버나드의 부인인 제닛 리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1998년 제닛이 죽자 그의 유품들과 함께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문화재 컬렉터 중 한 사람인 한빛문화재단의 한광호 회장이 당시 영국 박물관에 100만 파운드를 기부해 다랑아리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버나드 리치는 매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1887년에 홍콩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또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영국으로 간 그 사람이 런던 예술대학에서 판화와 그림을 공부하다가 1909년경에 일본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일본 생활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민예 연구가인 야나기 무네요시를 만나서 조선 도자기를 소개받고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조선 백자의 자연스러움과 담백함에 푹 빠져 있었던 야나기 무네요시는 버나드 리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 후 그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리치가 만든 화병이라든가 접시 같은 작품을 보면 어딘지 조선의 그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조선의 다랑아리를 구입한 후에 이제 영국으로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현대 도예가가 나아가야 할 길이 한국 도자기에 있다라고 그 다랑아리를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12, 13세기는 청자 제작 기술에서 절정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도자기의 만듦새나 꾸밈의 기술도 최고였고 또 비색이라 불리는 깊은 데서 우러나는 유약 색깔이 이미 고려 당대부터 주변국에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청자 양각 연판문 주자는 바로 그 시기에 대표적 문화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처럼 단단하게 구워진 유약층이 은근히 속으로 비치면서도 또 그 안에 미세한 기포가 가득 차 있어서 그 빛의 산란작용으로 상당히 뽀얗게 보입니다. 환원 번조에 능숙했던 고려의 기술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위가 안정감 있고 또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 점도 전성기 고려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형 항아리는 일반적으로 몸통의 위아래를 각각 따로 만들어서 건조시킨 후에 접합해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백자의 원료인 고령토를 가마 안에서 원하는 대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워진 대형 항아리들을 보면 굽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접합 부에 틈이 생기거나 또 한쪽이 찌그러지고 때로는 조금 내려앉아서 좌우 대칭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다랑아리는 사실 조선시대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대기를 거치면서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수집가들,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자대우는 좌우대칭이 완벽한 도자기들에게 비해서 자유롭고 또 편안한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용량이 아주 크고 둥글어서 공예품으로 그릇이 가지는 장점, 즉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장점을 오롯이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무늬가 없고 어떤 거하고도 조화로운 백색이기 때문에 기물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 화가들이나 수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는 동아시아의 동시대적 미감을 깊이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려의 수요와 현실에 부합하는 기법 그리고 조형을 증폭시켜 나간 그런 도자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비색작이나 또 상감청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로 전해졌고 그 당시부터 수집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선의 백자는 왕실 관료를 중심으로 고급 백자가 제작되면서 백색에 대한 추구 그리고 왕실의 특별한 용도에 맞는 기물 제작에 치중하게 되죠. 주변 중국이나 일본이 화려한 안료와 유약을 사용하게 되고 또 대외 수출 상품으로 도자기를 개발하는 동안에도 조선의 백자는 안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대에 와서 보면 주변국과 다른 백자의 조형을 갖게 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색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기물의 기능에 집중하여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청자, 양각, 연판문 주자나 다랑아리처럼 왕실의 선물이나 외국인의 애장품으로 구매되거나 혹은 기증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박물관들과 개인들이 소장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전해진 지 50년 넘어서 혹은 100년 이상 된 유물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 문화재들은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을 대표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이자 유물이 놓여있는 또 다른 세계의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일반 대중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가깝게 자주 활용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가진 본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함께 현재를 살고 있는 해외 국민들에게는 긍지를 또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